교보다는 선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비중들을 차지하니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해의 문제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방이냐? 점차적인 거냐? 이렇게. 점차적인 거냐? 라는 관점이 돼도 되는 거고, 이게 강남과 강북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강북이고, 이게 강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수. 그 다음에 이게 해능. 그래서 이진동적으로 한 방에 전환되느냐?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게 겸불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능 스님이 주장하는 게 겸불성. 이 점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완성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견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완성될 수 있어. 완전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시점이든 현재의 시점이든 내가 완성돼서 내가 자각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각되는 게 아니고 진울 스님 얘기로 하면 네 것이 아닌 것은 네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 뭔 얘기냐면 자, 내가 지금 깨달아서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됐어.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30년 뒤에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하게 됐어. 근데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 완전성의 과거 역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이 완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만이 완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완전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자각해서 환기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기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입니다. 도노.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꿔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이게 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흑연에게 흑연이나 석탄이나 뭐 탄소에게 압력을 계속 가했더니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탁 변화하는 시점이 있겠지. 이게 도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도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는 점호입니다. 점호. 이게 지금 점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점차적으로 가는 거고 압력이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 점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저렇게 해서 압력이 계속 가면 한 번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시 흑연으로 환원은 안 되거든. 그래서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가도 완성돼 버리면 다시 물러나지는 않아 라는 논리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가 1등을 했어. 시험 봤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는 한 20등 했는데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문제는 다음 시험에도 내가 1등을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지. 아니 내가 조금 뭘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딴 놈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육상 금메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모르지. 그게 지금 내가 될지 또 딴 사람이 치고 올라올지 아니면 내가 실족을 할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적은데 야, 도마 경기 이런 거 보면 진짜 손 짚는데 살짝만 잘못해가지고 삐딱하면 그 사람이 4년 노력한 게 발 짚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굽으면 바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근데 한 20번에 한 번 정도 성공했는데 그게 올림픽에 성공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어. 그거 얼굴 보면 나오더라니까. 야, 지도 좋은갑다. 근데 그게 4강전쯤에서 한번 터졌는데
야, 이게 막상 1, 2위전에서 안 터지면 이게 또 그런 거고.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뭐 그런 거 한참 피겨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러다가 착지 조금만 잘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만회가 되나? 그거 뭐 완전히 뭐 물거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등으로 올라간 게 깨진다는 설도 있고, 잘못하면 깨진다는, 이렇게 보면 요건 더 하열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요거는 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호도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는 거는 그냥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1등을 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완전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건 불완전한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도노라는 건 뭐냐면 이거하고 논점이 달라요. 너는 지금 완전해 있기 때문에 네가 미래에도 완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전에도 제가 대승불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30년 뒤에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성을 얻었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0년 전인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완전했는데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만 자각하면 그건 한 방이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요거는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내 거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한 방이에요. 이게 동아시아의 이론론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론론적. 그리고 그게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랑 부딪히면서 그게 꽃 피워지는 거예요. 그게 돈오설입니다. 돈오설. 그렇게 해서 둘 중에 신수가 펌프질을 해서 이 북종의 신회가 펌프질을 해서 북종의 신수 계열을 누르고 해능이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 이겼어. 끝났느냐? 아니, 안 끝났어. 경기가 안 끝났어. 아까 제가 사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림이 이기고 나서 노론소론으로 분열하고, 동인서인으로 분열하고, 다시 노론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이제 십하벽파까지 다 분열한다. 이렇게 계속 재분열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또 분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에서 이쪽이 이긴 거예요. 이쪽이 1라운드에서 이겼더니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노하고 난 뒤에 돈수할 거냐? 점수할 거냐? 그게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에요. 여기서 신회는 도노점수 쪽으로 갑니다. 도노한 뒤에 내가 그거를 한 번 자각을 했지만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곱하기를 배울 때 아니면 더하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자, 사과가 2개 있는데 2개가 더 왔어요. 그러면 이게 4개야. 그 다음에 애한테는 계속 비율을 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지 더하기나 곱하기는 실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물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개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인간이 더하기 빼기를 이해하고 난 뒤에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대. 그거 이해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대.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저 생각해 보시면 증기기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훅 바뀌잖아. 세상이 훅 바뀌잖아. 그리고 인터넷이 3차 혁명이 인터넷 혁명이거든요. 인터넷이 95년도쯤에 거의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인터넷은 있었는데 뭐 PC통신하고 있었고 찌리하고다가 갑자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PC가 일반화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확 퍼지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막 훅 올라오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한 단계를 점프하느냐가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사 안에서 이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워낙 그 선사시대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문명사 안에서 획기적이었던 게 영의 발견이 진짜 획기적인 거라니까. 영을 발견하니까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영인데 이거를 발견을 어떻게 했냐. 이게 기원 전후에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황하 문명, 뭐 4대 문명 할 때도 숫자 개념이 있어요. 숫자 개념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네 거 내 거, 그 다음에 몇 개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하지. 0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겠지. 근데 0이 없으면 이 문명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0이 추상적 개념이라니까. 실제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라니까. 제가 전에도 0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0이라는 게 지값은 없고 자기 값은 없고 다른 것과 붙었을 때 값을 준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명에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존재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사과가 2개 있는데 2개가 더 생겼어. 그래서 4개야. 뭐 이걸 계속 반복해주면 애가 어느 순간에 더한다는 개념을 이해했다. 하지만 밥 먹고 TV 보고 게임 몇 판 하고 하니까 또 왈칵달한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애가 또 이렇게 우리 한 거야. 그래갖고 좀 이걸 몇 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애가 그 다음에는 완벽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등 수학은 못하지만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완벽해졌지.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지. 요게 도노 점수요. 반복해서 한 번 이해하고 그걸 반복해서 완벽하게 된다. 그게 하택 신해가 말하는 거예요. 하택 신해가 말하는 거. 그리고 신해가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에 있어서 관우 같은 사람이에요. 관우 같은 사람. 유비에게 있어서 관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해예요. 그런데 제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신해. 신수라고 썼네. 신해. 제자가 많다 보니까 이때는 신해한테 밀리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있어. 그게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청원행사. 해능 스님 제자 중에서 이 세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완전하게 사람이 개념을 이해하면 한 번만 이해해도 깨지지 않는 거지. 게임 몇 판 했다고 개념이 오락가락하면 네가 그거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 아니야. 그걸 오라고 할 수 있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완벽하게 한 방에 딱 박혀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안 잊어버려. 불에 한번 뒤어봐. 뒤고 나서 한번 뒤지게 한번 뒤었으면 불에다 손 안 넣어. 그거 뭐 게임 100판 하고 와봐. 미드를 20개짜리를 보고 와봐라. 불에다 손 넣나? 안 넣어. 왜? 확실하거든. 이러다 골로 가겠다. 이러다 골로 가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그걸 돈수라고 합니다. 이 논쟁이 80년대에 해인사 성철 큰 스님하고 그 다음에 송광사 진울 스님 계열이 붙어서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졌어. 이쪽에 안 돼. 신해가 또 이빨이 세니까. 근데 이분들 제자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호남의 석두, 강서의 마조라고 하는. 지금 그 마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택 신해 계열에서는 저분들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쪽에서 맨 처음에는 사실은 해능 스님이 밀렸는데 이쪽에 신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이쪽에는 보적, 그 다음에 이게 숭원, 뭐 이런 분이 이 숭원이 신해한테 밀려서 점점 해능 쪽으로다가 기울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해가 자기가 이제 7조다. 6조 다음에 7조가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제자는 좀 찌리하고
이쪽에서 갑자기 또 딴 사람들이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갑자기 또 이게 팽당합니다. 이쪽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쪽 계열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임재종, 그 다음에 위양종이 나와요. 이건 훨씬 뒤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법안종은 맨 뒤에 나오는 거고, 운문종, 법안종, 그 다음에 조동종. 법안종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가라 그래요. 오가. 중국은 지역이 많아서 사람들이 인종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선이 전해지거나 유행을 하더라도 패턴들이 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남진 스타일이 있고 나훈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꽃미남 스타일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터프한 스타일도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조동종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쪽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는 임재종보다 조동종이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임재종은 나훈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뭐 이런 거. 5분 동안 내가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임재종은 이렇게 활발한 막 남성적인 거예요. 경상도 남성 스타일. 그리고 저 조동종은 요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위를 봤으면 좋겠다고 싶은 애들. 여자한테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아유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막 살갑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부모님은 저게 뭐 좀 잘못 먹었나 싶은 그런 쪽 사람들이 요즘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동종. 그래서 요즘은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라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잘 살펴주고 챙겨주고 뭐 문안 인사 이렇게 전화하고 되게 따뜻한 사람들,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잘 먹혀서 조동종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 스님이 이 남학해양의 제자인 저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마조 얘기를 하려고 마조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환장하고. 그래서 마조의 행동주의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동주의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건 해능 스님한테도 나와. 측현무가 설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능 스님한테 보내서 장안이나 낙양 쪽으로 한번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해능 스님이 안 간다 그러거든. 가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장안 사람들은 앉아서 선하는 거를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의 문제지 않는다고 선이냐? 이런 식으로 해능 스님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게 강남 문화. 그리고 강서의 마조도 저게 이제 강남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긍정과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집중하는 그의 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특징이에요. 그걸 잘만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미학적인 관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학적인 관점은 합리성이고 미학적인 관점은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선은 주관성이에요. 교종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인 게 좋은 거냐? 합리적인 게 좋은 거기도 한데 실제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잘 안 살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제품을 살 때 명품이 더 튼튼하고 뭐 그러느냐? 아니야. 명품이니까 사는 거야. 질이 더 좋으냐? 질이 훨씬 좋은 보세를 줄 테니까 명품하고 바꿀래? 아니, 그건 아니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합리성하고 또 달라. 그거는 사람 뭐 결혼할 때도 그런 거 대부분 그래. 인간이 큰 결정을 불합리하는 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학이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합리성에 대한 추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성이라고 하는 요러한 부분, 이 미학적 부분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합리적인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불합리해도 내가
왜 당신은 명품을 사느냐? 뭘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질러도 내가 2,000만 원어치 행복해. 그럼 지를 만한 거야. 그건 지를 만한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명상주의 시절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저 선종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건드려 볼까 싶어요. 웬간하면 내가 안 건드리려고는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사상 이런 걸 건드리면 또 머리 아프다 해. 가뜩이나 이거 어렵다 하는데 코로나인 게 다행이에요. 사람 많이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마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천태종 얘기도 좀 하고 사상 같은 걸 간략하게 한번 선의 사상 같은 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이 명상주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쉬우면 스님들이 저렇게 맨날 앉아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해능 스님이. 이게 되게 재밌다고. 이게 이제 다 광주 쪽에, 이 남쪽에 이렇게 가면 다 해능 스님 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가 조금 추울 때 가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추울 때 가도 저기는 따뜻하거든. 그래서 저기 가면 마지막 해능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저 육신을 어디다 모실 건가? 해능 스님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신불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등신불, 안 썩는 등신불. 원래 그 안 썩는 게 꼭 등신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